안녕하세요. 아람입시연구소입니다. 오늘은 부천에서 중학교 3학년 학부모 설명회를 지난달 4월에 했었는데 못 오신 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영상을 남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특목 자사고에 대한 내용이고요. 두 번째로는 부천의 일반고 선택에 대한 부분이고, 세 번째로는 중3 현재 무엇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가장 관심이 있는 전국 단위 전사고에 대한 경쟁률 부터 알아볼 수 있도록 하겠는데요. 부천에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학교가 외대부고, 그리고 하늘고, 상산고, 북일고, 김천고 이렇게 5개의 고등학교를 가장 관심이 있어 했습니다. 경쟁률이 조금씩 증가하고 있고요. 인기가 많죠. 그리고 상산고는 조금 떨어졌네요. 김천고하고 경쟁률이요. 그 다음 외고 경쟁률입니다. 외고는 그렇게 들어가기가 어렵지는 않죠. 왜냐면 경쟁률이 높지 않기 때문에. 예를 들어 경기외고의 영어과 1.63 대 1이고 수원외고 같은 경우에 경쟁률이 조금 높은 편이죠. 나머지는 그렇게 경쟁률이 높지 않기 때문에 들어가는 데는 무난하죠. 가서 따라갈 수 있도록 성적을 관리하는 게 되게 중요하겠죠. 다시 전국 단위 자사고로 돌아와서 서울대 합격자 수를 비교해 봤더니 외대부고는 수시가 24명, 정시가 36명이고 그만큼 수시하고 정시를 잘 관리하는 학교다. 그 다음 상산고는 수시가 4명이고 정시는 14명입니다. 정시 위주의 학교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리고 북일고는 수시 12명, 정시가 8명인데 정시 비율이 많이 올라왔네요. 그리고 김천고는 수시가 9명, 정시가 2명 이렇게 됩니다. 우리가 보통 부천에서 한 학교당 서울대를 들어가는 입학하는 학생들이 한 학교당 한 명이 안 되거든요. 한 명이 되는 학교도 있고 간혹 가다가 이제 2명까지도 나오기도 하는데, 부천고 같은 경우에 그런 거 봤을 때는 사실 김천고나 북일고도 나쁜 실적은 아니죠. 하늘고는 6명이었고요. 수시가. 그리고 정시는 3명입니다. 외고 국제고의 서울대 합격자 수를 보시면 고양국제고 같은 경우에는 수시 14명이죠. 그리고 동탄이 11명, 그러니까 수시가 6명, 정시가 5명인데 정시도 많이 올라왔네요. 그리고 외고 같은 경우에는 14명, 안양이. 그리고 경기외고가 9명이고요. 고양외고가 10명, 성남이 9명, 수원이 7명, 과천이 11명이고 외고는 수시 위주, 그러니까 외고 국제고는 수시 위주라고 보시면 됩니다. 거의 정시가 많지는 않죠. 그 다음 다시 의대 이제 상산고부터, 그러니까 전국 단위 자사고로 돌아와서 의대에 관심이 있는 학생들에게 있어서 이제 가장 좀 수치를 보실 때 외대부고 같은 경우에는 140명이죠. 그리고 상산고가 226명이고요. 물론 이렇게 많은 이유는 중복까지, 그리고 또한 재수생, 3수생, 4수생, 5수생까지 다 포함된 명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엄청난 숫자죠. 그만큼 의대를 진학을 잘 하고 있다라는 거고요. 북일고 29명이나 김천고 41명도 사실은 부천에 있는 그 일반고에 비해서는 워낙 월등히 높은 숫자이기 때문에, 만약에 의대를 원하는 학생이라고 하면 당연히 전국 단위 자사고를 지원하는 게 의대를 갈 확률이 훨씬 더 높겠죠. 자사고 예상 내신 컷입니다. 그러니까 중학교 3학년 때 내가 올 A를 받아야 되는지, 아니면 B가 몇 개야 합격할 수 있는지, 몇 개까지 합격할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인데, 예를 들어서 김천고 같은 경우에는 전원 면접이 가능합니다. 왜냐면 경쟁률이 그렇게 높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만약에 B가 좀 많이 있다, 근데 전국 단위 자사고를 좀 가고 싶다 하면 김천고 면접만 잘 보면 되니까 크게 어렵지 않겠죠. 북일고는 B가 하나, 2개까지는 지원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상산고는 전원 면접 가능하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B가 하나, B가 2개여도 사실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 게 면접만 잘 보면 되죠. 외대부고는 올 A여야 합격, 그 1단계, 그러니까 면접까지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하늘고도 마찬가지로 올 A여야 하늘고 그 면접에 들어갈 수 있고요. 그래서 만약에 B가 있는 학생들은 예를 들어 북일고, 또 여학생들 같은 경우는 상산고를 선택하면 되겠죠. 자, 자사고의 그 면접 어떤 내용을 이제 좀 예시를 보여드렸는데, 외대부고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자소서 기반 형태가 자소서 기반 면접입니다. 그래서 자소서에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사실 자소서를 잘 써야 되겠죠. 여기에서 지금 예를 보시면 유클리드 5가지 공리를 제시하고 비유클리드 기하가 수학 발전에 미친 2가지 영향을 말하라. 자소서에 이렇게 내용을 썼으니까 이런 문제를 냈겠죠. 아동인권 실태와 문제점을 보여줄 수 있는 대표적 사례를 말해보고 제도적, 인식적,
해결 방안을 말하시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소서에 이런 내용을 썼으니까 이렇게 문제가 나오는 겁니다. 근데 물론 외대국어가 자소서에 기반으로 한다고 해도 외대국어 면접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잘 준비해야 되겠죠. 상상고는 창의융합 면접하고 인성 독서 면접입니다. 그래서 수학은 기하, 대수, 통계, 정수, 그리고 융합적인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물화생지에 대한 부분들을 그러니까 과학에 대한 거죠. 물론 선행을 할 필요까지는 없는데 어느 정도 통합과학에 대한 내용은 조금 해야 되지만 중학교에 대한 내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수학과학에 대한 심화 부분이 선행이 좀 심화 부분이 돼야 되겠죠. 그리고 또한 인성 독서, 그러니까 독서에서 체계에서 많이 나오기 때문에 책을 많이 읽고 또 독서 기록지를 잘 써야 되겠죠. 그리고 북일고는 그런 어떤 면접이 아니라 뭐 장래 희망 프로그램으로 프로그램 실력이 향상되었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향상되었는가, 그러니까 생기부하고 자소서 면접이어서 외대부고나 상상고에 비해서는 훨씬 더 면접이 수월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면접이 좀 자신이 없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북일고 또는 김천고 같은 경우를 생각할 수 있겠죠. 지금 하늘고가 빠졌는데 하늘고는 어떤 면접이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냐면 상상고의 인성 독서 면접이랑 좀 비슷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 중학교에서, 그러니까 이제 부천에 있는 중학교에서 몇 개를 추려봤습니다. 그러니까 과학고나 외고, 국제고나 자사고를 어느 정도 가는지. 예를 들어 계남중 같은 경우는 과학고가 없었고요. 외고, 국제고는 6명 갔습니다. 자사고는 3명 갔고요. 상도중이 외고, 국제고 4명이네요. 자사고 2명이고요. 상동중 아예 없고요. 상일중 과학고 2명 갔네요. 그리고 외고, 국제고 5명, 그리고 자사고 2명 갔고요. 석천중이 제일 많이 갔네요. 11명 외고 국제고, 그리고 자사고도 6명으로 제일 많이 갔네요. 심원중은 5명입니다. 외고 국제고가. 자사고 많이 갔는데요. 이제 8명이나 갔고요. 중원중은 2명. 중흥중 8명, 자사고 2명. 여기 이제 또 범박동에 있는 일신중학교도 많이 가죠. 지금 비율을 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일신중도 외고 국제고나 자사고를 많이 관심이 있어 하고 또 하는 편입니다. 일반 고등학교를 나타내고, 지금 일반고에, 지금 방금까지가 이제 외고, 국제고, 자사고에 대한 설명인데, 사실 대략적으로 좀 설명을 해드렸기 때문에 만약에 필요하시다라고 하면 어떤 전화를 주셔서 좀 설명을 들으시면 좋겠죠. 그리고 일반고입니다. 일반고에 4년제 전문대의 이제 비율을 나타냈는데, 부천에 있는 23개를 다 보여드리진 않고요. 예를 들어 이제 계남고 같은 경우에 전문대가 37.7%, 전문대 이 정도면 많이 가는 거죠. 전문대를 입학을 진학을 많이 가는 거고요. 그리고 부천고는 거의 전문대가 없네요. 그만큼 이제 공부를 열심히 하려고 하는 학생들이 많이 가기 때문에 조금 4년제 비율도 높고, 그리고 기타 이 재수죠. 재수의 비율도 높네요. 내신 따기가 힘들어서 정시로 많이 틀었다가 그리고 이제 재수를 하는 경우도 많이 있다라는 거죠. 부천여고는 전문대가 25.7%고요. 상동고 전문대 많습니다. 그러니까 전문대의 비율이 높다라는 건 조금 중하위권 학생들이 전문대를 많이 진학을 한다라는 거니까 내신 받기가 그렇게 어렵지는 않은 학교들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소명여고는 워낙 여고이기 때문에 이제 상위권 학생들이 내신 받기가 좀 어렵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문대는 많은 편이네요. 30%가 넘죠. 정명고는 워낙 뭐 특화되어 있는 학교죠. 재수의 비율이 25.7%로 조금 있네요. 그리고 정명고는 이제 상위권 학생들을 잘 관리해주기 때문에 생기부가 좋더라고요. 중원고 전문대 비율 높습니다. 31.7%고요. 중흥고도 30% 가까이 되네요. 송내고 32.7% 전문대이고, 제가 이제 전문대의 비율을 이렇게 보여드리는 이유는 4년제 같은 경우는 사실 이 비율이 뭐 호서대 아니면 뭐 안양대, 강남대 이런 식으로 경기권 외곽이라든지 아니면 지방대까지 다 포함해서 4년제가 비율이 나오기 때문에 예를 들어 부명고 같은 경우에 69.5%가 4년제예요. 그렇다고 해서 부명고가 다 인서울 비율이 아닐 거 아니에요. 그래서 4년제의 비율보다는 전문대의 비율을 보면서 학교의 어떤 아이들의 경향성, 수준 이런 부분들을 판단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재수가 많다, 그 말은 학생들이 공부를 열심히 하려고 하는 학생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상일고 지금 재수가 35.7%잖아요. 그만큼 학구열이 높습니다. 부천고도 마찬가지고요. 이렇게 학구열이 높은 학교는 어딜 보면 알 수 있냐면 기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수의 비율이죠. 그러니까 상일고나 부천고 같은 경우는
학부열이 높다라는 걸 알 수 있고, 그 학부열이 높다라는 건 내신 받기가 쉽지 않겠다 라는 거를 볼 수가 있고요. 전문대가 많다라는 거는 학부열이 그렇게 높지는 않은 학생들이 좀 많이 있다, 이런 부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원미고 있고요. 좀 더 이제 뒤로 넘어가면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석천중과 상위중, 그러니까 이제 상동에 있는, 부천의 상동에 있는 학교의 A, B, C, D 분포입니다. 예를 들어 국어가 석천중에서 3학년 A를 받는 학생이 42.6%고요. 수학이 49.2%, 과학이 50%고요. 영어가 66.9%였습니다. 자, 그 말은 반 이상이, 그러니까 반 정도가 다 국영수사에서 대부분 A를 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A 받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다는 거고요. 그 석천중뿐만 아니라 상일중도 비교해 봤을 때 국어가 48.6% A이고요. 그리고 수학이 55.5%고요. 과학이 41.6%, 영어가 51.7%로 A를 받는 비율이 마찬가지로 상일중도 높습니다. 그러면 석천중, 상일중만 이러냐? 그러니까 부천에 있는 고등학교들은, 아니 중학교들은 대부분 이래요. 비율이 조금씩 다른 거지 A를 받는 비율들이 높다라는 걸 볼 수가 있고요. 그 말은 내가 A를 받아도 내 수준이 고등학교에서 어떻게 내가 등급이 나올지는 사실 판단하기가 쉽지는 않다 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겠죠. 중학교 내신입니다. 중학교 내신은 이렇게 ABC로 나오죠. 그죠? 그러니까 90점 넘으면 A고요. 그리고 80점 넘으면 B고요. 이렇게, 그리고 80점 밑에는 이제 C로 이렇게 나오는 거고, 고등학교 내신은 일반고에서 내신은 이렇게 나옵니다. 등급이 나오겠죠. 등급이 나오고, 이 등급을 가지고 석차 등급을 매겨서 대학을 가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일반고 내신에서는 뭐 과목 평균하고 표준 편차를 좀 보시고요. 이제 이게 자사고 성적표입니다. 실제 자사고의 성적표를 그대로 따왔는데, 예를 들어서 참 차이가 뭐죠? 일반고에서는 표준 편차가 한 20 가까이 되죠. 근데 자사고에서는 10이 안 되네요. 편차가. 그래서 이걸 보고 어떻게 보면 일반고인지 자사고인지를 좀 판단을 하겠죠. 이 박사장관제가. 그리고 또는 과목 평균도 이렇게 높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자사고를 갔을 경우에 내가 예를 들어 국어 같은 경우에 88.7이 학교 평균인데 내가 원점수 91점을 맞았어요. 그러면 4등급이 돼요. 수학도 내가 만약에 80점이 과목 평균인데 내가 77점을 맞아서 6등급이 됩니다. 이렇게 하면 사실은 대학 가기가 쉽지는 않겠죠. 이렇게 6등급을 받아버리면. 그래서 내신 받기가 좀 쉽지는 않다. 그러니까 평균 이상이 돼야 되겠죠. 자사고를 간다라고 했을 때. 자, 부천 지역의 교과 중점 학교 좀 판단을 했을 때 과학 중점 학교가 도당고, 부천고, 부천여고, 원미고, 정명고. 중원고는 아니었었는데 이제 중원고가 미술도 같이 하고, 그리고 올해부터 해서 과학 중점에 대한, 그리고 또는 AI 선도 학교 이런 부분들로 이제 좀 좋아지고 있는데, 원래 중원고 같은 경우에는 생기부가 이렇게 별로 좋지 않다라는 평가를 계속해서 좀 받고 있었는데, 지켜봐야 되겠죠. 이제 올해 학생들부터. 그래서 만약에 과학 중점은 장점이 그 물화생지를 좀 다 배울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고요. 그래서 40시간의 수학과학 체험학습이 기회가 제공이 되고 45% 이상이 수학과학에 대한 부분이니까 당연히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가는 데 있어서는 장점이 되겠죠. 근데 만약에 교과로 간다고 하면 성적부담, 그러니까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간다고 하면 성적부담이 너무 되죠. 왜냐면 물화생지를 다 배우는 거는 장점도 되지만 단점은 뭐예요? 어려운 걸 다 배워야 되는 거니까 학습 부담이 좀 크겠죠. 그래서 무조건적으로 과중이 좋은 거는 아니다. 또한 뭐 정시로 간다. 정시로 간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굳이 과중으로 갈 이유가 없겠죠. 물론 이제 부천의 학생들 같은 경우는 대부분 수시를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학생부 종합전형을 노려서 과학 중점을 학교를 가는 거는 추천을 해드리는데, 워낙 내신 받기가 어려운 학교가 이제 사실 부천고 같은 경우고, 정명고도 이제 상위권은 내신 받기가 좀 어렵고요. 부천여고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 중에서 그나마 좀 무난한 학교다라고 하면 도당고, 그죠? 그리고 원미고, 중원고가 되겠죠. 그 다음 국제화 중점 학교에 이제 중훈고, 상일고, 심원고, 역곡고, 소명여고, 북고가 있는데, 사실 뭐 국제화 중점 학교라고 해서, 그럼 문과 중점이니까 이과한테는 불리하냐, 이과는 절대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못 가냐, 꼭 그런 건 아닙니다. 소명여고에서도 이과 학생들이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대학을 가기도 하고요. 북고도 마찬가지로 이과 학생들이 가기도 하고, 상일고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고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국제화 중점 학교에 대한 부분은 사실은 과중이랑은 조금 차이가 있죠.
그래서 과중은 명확한 특성을 나타내는데 이제 국제화중점이 문과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문과로 다 갈 수 있다라는 걸 좀 생각을 하시고요. 학교별로 좀 설명을 드리면 중원고 내신 받기가 쉬운 학교는 아니죠. 중원고에 비해서. 그리고 생기부는 중원고에 비해서는 중흥고가 실제로 컨설팅을 해봤을 때는 좀 좋은 편이었고요. 또 이것도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그럼 중원고는 생기부가 다 안 좋냐? 그건 아니죠. 개인별로 또 차이가 있었습니다. 중고는 다 좋냐? 그것도 마찬가지로 중고에서도 좋은 학생이 있고 안 좋은 학생이 있었는데, 일반적으로 봤을 때 중원고의 커리큘럼이나 시스템이 중원고보다는 조금 좋았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상일고, 생기부는 좋죠. 근데 내신 받기가 너무 쉽지 않죠. 왜냐면 2지망으로 쓰잖아요. 1지망으로 예를 들어서 자사고, 전국 단위 자사고나 또는 외고 국제고를 쓰는 학생들이 떨어지면 상일고를 가게 되잖아요. 특히 상동 지역에서는. 왜냐면 이 상일고는 이제 미달로 2지망으로 쓰는 학교니까. 그래서 그 학생들이 모이게 되면 당연히 내신 받기가 쉽지는 않겠죠. 심원고 있고요. 그리고 역곡고, 내신 받기가 어렵진 않습니다. 심원고나 역곡고. 역곡고는 생기부가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었어요. 그리고 선명여고는 여고다 보니까 학생들이 이렇게 못하는 학생들, 그러니까 중위권, 하위권 학생, 중하위권 학생들도 다 열심히 합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하는 학생들이어서 내신 받기가 쉽지는 않죠. 그리고 북고 도단고는 이제 많이 두 개의 학교를 좀 고민하는 학생들이 있는데, 융합중점 과정에 이제 송내고는 환경 쪽으로 좀 특색이 있는 학교이니까, 만약 환경공학과나 정책학과 이런 거 가려고 하는 학생들은 송내고 선택하면 좋겠죠. 상일고도 융합이고요. 그래서 상일고는 문이과 다 잡고 있고요. 수주고는 생기부가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죠. 원종고도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닌 거고요. 그리고 소사고도 생기부가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생기부가 좋지 않다라는 건 그게 단점만 있느냐? 그런 건 아니죠. 생기부가 좋지 않은 학교들은 대부분은 내신 받기가 조금 수월하다라고 우리가 통상적으로 생각을 하잖아요. 내신 받기 수월하다. 그 말은 교과로 많이 유리한 거죠. 그래서 수주고, 원종고, 소사고는 만약에 학생부 교과에서는 좀 유리한 편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예술중점학교 크게 신경을 안 쓰는데, 부명고는 내신 받기가 좀 그렇게 어렵진 않죠. 근데 생기부에 대해서는 그렇게 강점이 있는 편은 아니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중원고도 생기부에 있어서는 강점이 있는 거는 아니었다. 근데 이제 중원고에서는 커리큘럼이 조금씩 개선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왜냐면 AI나 또는 과학 중점으로 이렇게 좀 이런 시스템을 바꾸고 있기 때문에. 수주고 시원고가 있었고요. 시원고 같은 경우는 이제 옥길동 범박동에 있는 학생들 그러니까 역곡이죠. 그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시원고, 소사고하고 범박고를 좀 고민을 하겠죠. 그리고 이제 외국어 중점학교에 계남고 있고요. 중동 지역에서 이제 계남고하고 또 어디를 고민하죠? 계남고 그 지역에서 고민하는 게 원종고 좀 그래도 고민을 할 수 있겠고요. 심원고까지. 그리고 중흥고 쪽으로는 잘 빠지는 않겠네요. 그죠? 계남고 근처에 사시는 분들은. 그리고 덕산고 있고요. 범박고는 이제 범박고하고 시원고하고 두 개 고민을 하겠죠. 소사고는 좀 많이 그렇게 가려고 하지 않는 학생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물론 이제 내신 따려고 또 소사고를 지원하는 학생들도 있습니다. 상동고는 중국어 중점 학교인데, 상동고도 내신 받기 위해서 좀 가려고 하는 학생들이 많이 있었어요. 상원고 스페인어 중점 학교고요. 상원고도 학교 생기부는 좋죠. 그리고 또한 내신 받기는 또 어렵고요. 상원고하고 중흥고하고 많이 고민을 하겠네요. 상원고하고 중원고하고 많이 고민을 하죠. 상동에 있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자, 일반고의 수행평가 비율입니다. 예를 들어서 수행평가 비율을 보시면 거의 대부분 40% 이상이죠. 상원고 국어 같은 경우 51%까지 되네요. 부천고 국어가 50%가. 그래서 수행평가를 만약에 못하는 학생이다. 그렇다고 하면 내신 받기가 쉽지 않죠. 중간고사, 기말고사 잘 본다고 해도 수행평가에서 망하면 1등급, 2등급 나오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수행평가를 중학교 3학년 때까지 좀 관리하는 법을 잘 연습하고 가셔야 되겠죠. 지금 꼼꼼하게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제가 지금 부천에 있는 고등학교에서 어디를 가라, 여기는 좋다 안 좋다 이렇게 명확하게 말씀을 드리기가 애매한 게
각 학교마다 장단점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학생부 종합 전형의 장점이 있고 또 교과 전형의 장점이 있고 또는 어디에 정시의 장점이 있는 학교가 있죠. 예를 들어 정시의 장점이 있는 학교는 부천고나 부천여고 같은 경우에는 정시로 많이 틀죠. 고등학교 2학년 중반 이후로 또는 3학년 학생들은 이제 많이 틀죠. 그래서 많이 튼다라는 얘기는 학교 분위기가 정시 쪽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정시를 생각한다고 하면 또 나름대로의 장점이 될 수는 있겠죠. 그리고 정명고도 상위권 학생들한테 있어서는 관리를 잘 해주기 때문에 생기부 관리가 잘 되기 때문에 또 나름 장점이 되겠고요. 중원고 같은 경우에는 내신에 그러니까 생기부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 부족한 면은 있지만 중흥고에 비해서는 내신 받기가 조금 더 수월해서 그래서 교과 전형으로 또는 내신을 높이기 위해서는 또 어느 정도 장점이 있을 수 있고요. 소사고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생기부가 좋지 않다라는 부분대로 있을 수는 있지만 내신 받기 쉽다라는 어떤 장점이 있고요. 그래서 각 학교는 다 장단점이 있다.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어느 학교를 고등학교를 선택해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하면 이거는 이렇게 어떻게 보면 구체적으로 전문가하고 좀 상담을 받는 게 가장 좋겠죠. 수행평가는 잘 챙기셔야 되고 그 다음에 특목 자소고의 수행평가 비율입니다. 예를 들어서 외대보고 같은 경우 60%가 넘네요. 그죠? 60% 가까이 되고 상상고도 40%입니다. 북일고는 통합사회는 60%, 고양국제고 국제고의 지금 60%입니다. 자, 이렇게 수행평가 비율이 일반고를 가든 그리고 자사고를 가든 수행평가 비율이 높다라는 걸 볼 수가 있어서 수행평가를 잘 중학교 때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하늘고는 지금 수행평가 비율이 없네요. 자, 그러면 이제 수행평가의 예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상상고에서 수행평가 예시를 보면 1학년 때 통합과학 수행평가입니다. 삼투압 실험하기, 우리 주변에서 찾아볼 수 있는 의약품이나 생명공학 기술의 원리 탐구. 예를 들어서 의대를 지원하려고 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수행평가 너무 좋죠. 그래서 이런 수행평가를 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이제 여러 가지 논문이나 자료를 찾는데, 그 자료 찾고 논문해서 발표하고 이렇게 하는 게 발표까지 해야 되는 거니까, PPT 만들어야 되니까, 그래서 좀 오래 걸리겠죠. 이런 부분들을 중학교 때 연습이 되지 않은 학생들, 또는 성격이 맞지 않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일반고를 가든 아니면 자사고를 가든, 좀 쉽진 않다. 그죠? 그럼 수행평가가 좀 약한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중간고사, 기말고사가 잘 봤다고 해도 당연히 깎이고 또한 학생부 종합전형에 대한 부분들이 약해질 수 있으니까 연습 잘 하고 가셔야 된다라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이거는 마찬가지로 수행평가입니다. 2학년 윤리와 사상 수행평가인데 이렇게 뭐라고 되어 있냐면 예를 들어서 자신의 진로와 관련해서 라고 나와 있죠. 그 말은 수행평가에서 다 이렇게 자신의 진로와 관련해서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진로를 정하는 게 너무 중요하겠죠. 그걸 언제 정해야 된다? 고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정해야죠. 왜냐면 고등학교 1학년 들어가자마자 수행평가는 시작되기 때문에. 실제로 이건 북일고를 간 학생의 5월달, 5월이에요, 5월. 5월달에 그 학습 계획입니다. 실제로 이렇게 했던 학생인데, 예를 들어서 수학 같은 경우에는 미적 47분 공부했다라는 거예요. 화요일날 수상 27분 공부했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수요일날 수상 57분, 수상 수투, 수상 수원, 수상 이렇게. 그 말은 이 학생은 수상하, 수원, 수투, 미적까지 어떻게 보면 다 나갔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좀 다루지 않았나 싶어요. 그죠? 실질적으로 5월에. 그러니까 지금 이 학생은 북일고를 갔는데 학원에서 미적은 조금 수투까지는 거의 끝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자사고를 가야 된다 그러면 사실 수학 같은 경우에는 수투까지는 끝내야 되지 않을까. 물론 미적까지 끝낸 학생들도 있고 주변에서 뭐 엄청 많이 나가는 학생들도 있잖아요. 그죠? 근데 꼭 그렇게까지 막 진도에 연연하는 것보다는 수원까지 끝내더라도 지금 깊이 있게 끝내는 게 너무 중요하겠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어쨌든 자사고 특목고를 간다라고 하면 수원까지는 최소 끝내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영어는 이렇게 일주일에 4시간, 어휘 2시간 40분, 그러니까 한 6시간 정도 공부를 했네요. 국어는 4시간 10분 나비 효과를 했습니다. 그리고 과학은 중학교 3학년이 5월이에요. 화학 1시간, 물리 30분, 그리고 화학 공부했는데 이제 일주일에 양이 물리가 너무 30분뿐이 안 해서 제가 이제 좀 지적을 했는데 이렇게 5월 달에 5월 10일이죠.
했을 때 28시간이 나왔고요. 그 다음 해, 그러니까 그 다음 주죠. 그 다음 주에는 제가 물리가 좀 너무 적지 않냐 해서 물리화학 좀 시간을 늘렸고요. 그래서 28시간의 공부 학습량이었고, 그 다음이 27시간, 그 다음 주가 29시간, 이렇게 해서, 일주일에 자기주도가 28시간으로 하면 4, 7에 28. 한 하루에 7시간 정도는 공부한다라고 보면 되겠네요. 그죠? 이걸 보고 이제 내가 자사고를 가거나 특목고를 가려면 요 정도를 공부해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자, 테스트 결과입니다. 영어를 테스트를 봤더니 영어 고등학교 2학년 6월 모의고사 83점을 맞아서 2등급을 받았고요. 국어는 뭐 선행이 그렇게 많이 되진 않아서 고등학교 1학년 6월 걸로 시험을 봤더니, 물론 5월달이에요. 5월달에 3등급을 받았네요. 77점이 2등급 컷이었습니다. 거의 2등급까지 될 뻔했네요. 물리 테스트를 봤더니 상원고 예상 문제로 해서 26개 중에 15개를 받아서 55점이었습니다. 뭐 그렇게 뭐 엄청 잘한 거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이제 어느 정도 선행을 나갔기 때문에 이 정도 풀 수 있었겠죠. 화학 테스트 고등학교 2학년 중간고사 상원고 예상 문제를 풀려봤는데 75점을 받았습니다. 한 30개 중에 23개. 수학을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 북일고 예상 문제를 풀렸더니 28개 중에 7개를 틀려서 75점을 받았습니다. 자, 이렇게 실제로 아이들이 어떻게 자사고를 가려고 선행을 하고 있고, 그리고 어떻게 점검을 하고 있는지를 참고하시려고 이렇게 보여드립니다. 자, 그럼 마지막 결론. 중학교 3학년 때 이제 어떤 걸 준비해야 되는지. 자, 첫 번째로는 구체적인 진로를 결정을 해라. 아까 이제 수행평가를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바로 하게 된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자신의 진로와 관련해서 수행평가가 나오기 때문에 구체적인 진로를 결정해야 되는데, 구체적인 진로라고 하면 먼저 문이과부터 결정을 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학과도 결정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그 학과에서 내가 어떤 걸로 집중적으로 관심을 표현해야 될지에 대해서도 좀 결정을 하셔야 되겠죠. 중학교 3학년 때. 그 다음, 자, 진로가 결정이 됐다고 하면 그 진로에 대한 좀 탐구 활동, 그러니까 책도 읽기도 하고, 또는 뉴스도, 기사도 보기도 하고, 유튜브도 보기도 하고, 논문도 보기도 하고, 이렇게 진로 탐구 활동을 하는 게 중요하겠죠. 그 다음에 독서 활동은 당연하죠. 뭐 자사고를 가든지, 특목고를 가든지, 아니면 일반고를 가더라도, 독서 활동을 어느 정도 하고 가면 많이 도움이 됩니다. 그 다음에 선행은 방금 말씀드렸듯이 지금 이 참고표를 보시면서 내가 자사고, 특목고 또는 일반고를 갈 때 이 학생을 기준으로 어떻게 해야 되겠구나를 좀 세워보세요. 그렇게 해서 자신만의 어떤 계획을 잡는 게 중요하죠. 물론 이걸 보고 이 학생이 미적까지 나갔으니까 나도 빨리 나가야 되겠다, 수학을, 그렇게 무작정 생각하시면 안 되죠. 그러니까 자기의 어떤 상황에 맞게 자기의 진도를 빼야 되는 거죠. 무조건 선행이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너무 급하게 나가는 건 또 비추입니다. 자, 이렇게 좀 너무 빨리 얘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좀 간단하게 얘기를 하고 요약을 하려다 보니까 구체적인 내용들이 좀 빠졌습니다. 그래서 참고하시려고 오늘 영상을 찍어봤습니다.